이 처방 하나면 딸도 아들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저 의원 용하구만. 내가 딸이었는데 저 약을 먹고 아들을 낳았네. 동의보감에 보면 그 투명인간 썰? 그런 게 있대. 매직박님, 그 한의사 원장님한테 동의보감에 투명인간 썰도 꼭 좀 물어봐주세요. 이런 댓글이 되게 많았거든. 그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의보감 투명인간 썰? 스펀지에도 나왔어? 아, 스펀지에 뭐라고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실험맨 먹여놓고 변신 안 되는 것만 나왔다. 스펀지에서 야, 이 미친놈들아, 그런 거 하지 마! 그거를 되겠냐? 만들어가지고, 그거 워낙, 그러니까, 이게 화제가 되는 주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처방이랄까? 네. 뭐야? 일단은, 저 뭐야? 화장실 후딱 갔다 화장실. 자, 여러분! 광고! 잠깐만, 화장실 갔다 올게요. 하 원장님이 잠깐, 입술에 뜸 들어 가셨거든요? 입술에 잠깐 뜸 들어 잠깐 가셨으니까, 뜸 뜨고 오시면, 투명인간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밖에 잠깐 입술에 뜸 뜰어 다녀오셨잖아요. 어떻게 괜찮으셨어요? 뜸 어떻게 효과가 있나? 입술 뜸? 저는 일단은 전자뜸인가요? 냄새. 아까 충전하시던데. 저도 트렌드에 맞게 근데 막 전자세요? 입술 전자뜸. 입술도 전자뜸. 아까 보조 배터리로 충전 연락도. 자, 그래서 어쨌든 동의보감에 투명 인간이 되는 법이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 옛날에 스펀지에서도 다룬 적이 있다. 네. 그래서 그분이 그 동의보감 처방대로 그 연기자분이 그 약을 먹었는데 투명 인간이 안 되는 것만 방송에 나오고 끝났다. 근데 사실 그렇게 정리가 되면 동의보감에 있는 것들이 약간 미신적이고 그렇죠. 무당적이고 무속적이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수 있고 한의사 원장님들한테는 좀 좋지 않은 방향인 것 같고 동의보감, 한의원, 한의사 과학적이지 않아 이렇게 정리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해볼 텐데 자, 그래서 그 동의보감에 보면 투명인간이 되는 처방이 진짜 있나요? 네. 있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결론은 있어요. 진짜? 네. 그러면 다만 네네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상추랑 똑같은 거거든. 상추. 이게 똑같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상추를 백날 동의보감에서 찾아봐. 안 나와. 왜 안 나와? 왜 안 나올 것 같아요? 상추라고 안 적혀 있으니까 안 나오는 거야. 용어가 다른 거지, 쉽게 얘기해서. 동의보감이 써진 연대 자체가 임진왜란 그때잖아. 자기가 살았던 시대 이전부터 땡겨왔던 걸 생겼던 거를 적었겠죠? 다 일종의 집대성한 종합 백과사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면 용어 자체가 완전히 다르겠지. 한자를 해석하는 방법도 다르겠고. 그래서 거기 보면 이제 은형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은형법. 은신하다 할 때, 형은 형태할 때. 그래서 형태를 은형법? 숨기는 투명인간법이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은형법이 투명인간이야? 이렇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게 제일 대표적으로 네. 흔히 말하는 동의보감의 오류, 미신, 마치 속된 말로 무당 같은 그런 댓글이 엄청 많았어. 그런 게 많이 이제 이슈가 되는 어떤 항목 중에 하나인데 일종의 번역 오류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처방 내역을 보면 전부 다 간, 그리고 담, 그리고 눈 이런 쪽에 관련된 처방이에요. 근데 한의학에서 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담력이 세다 약하다 그런 그런 담을 용기. 의미하는 거거든. 그래서 거기 약들을 보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케이스로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뿌예. 요새 현대의학적으로 따지면 이제 약간 눈의 수정체 이상이라든지 어쨌든 시신경의 이상이라든지 해서 뿌옇게 뿌옇게 보이는 거야. 그거를 아주 또렷하게 정상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눈에 관련된 처방들이 대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그래서 사물을 보다 뚜렷하게 그런 거를 깨끗하게 보인다는 의미가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는 자 내가 귀신을 자꾸 봐. 막 악몽도 꾸고 막 헛것이 보여. 이게 뭔 소리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담력이 좀 약한 사람들은 겁도 많고 막 깜짝깜짝 놀래고 헛것도 보이고 한다고 하잖아.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어. 이거는 나 내내망상이라 내 혼자 생각일 수도 있고 뇌피셜로 내가 귀신을 자꾸 봐. 반대로 합시다. 우리 매직박이 맨날 귀신을 보는 거야. 이거 근데 감이 고치고 약해. 싶어. 고치고 싶은 거야. 근데 얘를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얘 몸을 귀신이 못 보게 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는 거야. 접근을. 그럼 귀신이 안 나타나는 거겠네. 그치? 어떻게 보면. 얘
귀신으로부터 나를 숨기는 방법 이런 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접근하면 너무 이해. 담력을 키워줘가지고 귀신이 나를 못 보게 한다라는 생각을 자꾸 갖게 하면 귀신이 나를 못 보니까 귀신으로부터의 나를 숨기는 방법 이렇게도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당시에 의원을 찾아가서 자꾸 귀신이 날 쫓아오면서 날 쳐다보고 날 막 괴롭힌다. 귀신이 날 스토킹한다. 날 안 보이게, 귀신이 날 못 보게 해줘라. 그런 느낌의 은영법일 수도 있다. 그거는 제 내피셜. 그것도 되게 그럴싸한데? 그러면 그 처방을 먹으면 한의학적으로는 뭔가 담력이 생기고 좀 그런 약들이라는 거야. 네. 또는 눈에 대한 처방도 있었던 걸 보면 네. 뭔가 눈이 좀 뿌옇게, 이 세상이 좀 잘 뿌옇게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걷어낸다는 느낌의 그런 개념, 그러니까 첫 번째는 네. 대표적인 해석들이에요. 눈을 치료한다. 흔히 말하는 결막염이라든지 백내장이라든지 해서 시력이 손상이 되거나 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처방이다 라는 게 처방 분석을 해본 현대 한의사들의 이론인 거고,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거는 그냥 제 개인적으로 다르게 접근을 해본 거예요. 이거랑 제일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도 있어요? 동의보감에? 네, 있어요. 실제로. 그거는 또 뭐야? 그거는 뱃속에 있는 태아의 성별을 여자에서 남자로 바꾼다는 거 있잖아. 딸을 남자로 바꾸는 거. 그거를 한의학 동의보감에 그걸 있어요. 먹으면 남자아이가 여자인데 이게 나온다고? 네. 그게 제일 대표적으로 한의사들은 무당 취급하는 사람들의 제일 그 큰 두 가지 이슈 중에 하나거든. 투명인간이랑 성별 바꾸기? 네, 전여위남이라고 해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방법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동의보감에 써 있다는 거야? 네, 있어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이제 현대 한의사들은 해석을 하냐면 옛날 사람들이라고 해서 전여위남이라는 게 거짓말인지 몰랐을까? 그러면 죄다 남자만 태어나야 되는데 그거대로만 먹으면 남자를 선호했으니까. 아니 그러면 이거 했는데 여자가 태어나는 순간 거짓말이라는 거 알지? 확률적으로 50대 50이잖아. 그러면은 먹은 사람들 중에 50은 딸을 낳았을 텐데. 그렇지. 이 처방이 근거가 아예 없다는 거를 누구든지 알 수 거 아니야. 있었겠죠. 이걸 근데 써놨겠냐는 거예요. 그대로. 옛날에는 성별에 대한 어떤 그 선호가 지금보다 훨씬 뚜렷하잖아. 그렇죠. 무조건 남자. 지금은 딸들을 더 선호하지만 예전에는 아들을 더 선호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접근을 어떤 식으로 많이 하냐면 딸을 아들로 바꾸는 처방을 쓰게 되면 이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옛날에도 낙태라는 행위는 했었으니까 이런 것들로부터 방지하는 일종의 생명 존중의 의미가 담긴 처방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뭐 징후를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경험적으로 막 알잖아. 엄마들 딸일 것 같다. 배가 동그랗고 모양이 뭐 어쩌고 이런 얘기 하잖아. 그러니까 딸일 것 같다라고 강력하게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옛날 사람들은 특히 그런 걸 더 잘 믿었을 거 아니야. 아이고 날라가는데 또 딸이야. 그럼 막 양반가 이런 데서 막 낙태를 하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들로 이걸 먹으면 아들이 날 수 있다, 아들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를 강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낙태하지 말고 이 약을 먹어라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그렇게들 좀 해석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 그러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사기네. 약간 어떻게 보면 딸일 것 같으니까 저는 이거 뭐 아기를 떼는 약을 지어주세요 하고 의원을 찾아갔어. 근데 의원이 생명 존중 사상이 있는 분이야. 그러니까 딸이 맞아요. 하지만 저만 믿으세요. 이 처방 하나면 딸도 아들로 바꿔드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 처방대로 약을 지어먹고 출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약을 줬어. 근데 사실 딸인지 아들인지 모르잖아. 반은 남자였겠지? 그러면 남자가 됐어. 그러면 저 의원 용하구만. 내가 딸이었는데 저 약을 먹고 아들을 낳았네 해가지고 막 대박한 의원이 되는 거죠. 근데 마침 그분이 했는데 마침 딸이 나왔어. 그러면 저 새끼 구라 저거 근데 돌발이다 이럴 수도 있겠네. 어쨌든 그런 소리를 들을 수는 있어. 저 새끼 사기꾼이라는 욕을 나한테 할 수는 있겠지. 내가 처방을 썼을 때. 근데 이미 태어난 아이는 딸이라는 들 어쩔 거야.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애기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 거짓말로 자기 목숨을 살린 셈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지. 그래 사기꾼 한번 대주고. 뭐 그렇게 좀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쓰신 걸까? 허준님이? 근데 제가 볼 때는 허준 선생 같은 경우에는 중국이랑 우리나라 그리고 심지어 일본에 있는 처방까지도 막 다 수집을 했구나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정도 레벨에서는 당연히 그런 거는 기본으로 그런 식으로 좀 해석을 하는군요. 근데 본인 해석이에요? 아니면 좀 뭔가 좀 많은 한의사 분들도 뭐 예를 들면 선후배끼리 술 마시거나 뭐 얘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 솔직히 좀 대체적인 의견이 않아. 안 해?
안 해. 할 것 같은데? 나중에 물어보면은 뭐라고 대답하지? 뭐 이런 느낌? 우리끼리 얘기하면 어떻게 보면 좀 쪽팔린 느낌이거든 이런 게. 일반인들 시선에서는 물어볼 수 궁금하지만. 있죠. 저희 커리큘럼이 학교의 교육 과정이 어. 현대의학이 의학이 엄청 많거든. 30-40% 이상 돼.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어떤 교육 과정상에서는 진짜 그냥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렇죠. 하필 허준 형님이 적는 바람에 어. 고생하는 느낌. 근데 약간 실제로, 뭐 나쁘게 말하면. 아까 경옥고 그럴 수 있네. 했으니까 나온 얘기지만 경옥고를 몇 년 이상 먹으면 500살까지 살다 막 이런 얘기도 있어. 아니, 말이 되냐고. 말이 안 되잖아. 맞아. 그러면 봐봐 허준 선생이 그러면은 500살까지 못 지금도 사는 살고 있지. 지금. 몰랐을까? 과연? 안단 말이야. 오래 복용하면 좋은 약이니까 장수할 수 있다라는 거를 극적인 효과 그리고 약간 도교적인 성향이 좀 있으셨거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접목시켜서 한 거지. 아니, 진짜 우리 현대 과학에서 말하는 수명 500살 이렇게 그런 개념이 아니지. 그거를 굳이 현대인의 눈으로 들여다보면 500살? 아 말도 안 돼 이제 이렇게 하는 해석이 그렇죠. 좀 잘못된 걸 수 있다. 아 그리고 그런 느낌. 당연히 옛날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네. 그래서 옛날에 특효약으로 썼던 약보다 지금 나오는 약이 훨씬 더 간편하고 좋아할 수 하다면 있겠죠. 지금 약을 먹는 게 맞아. 알약 같은 거? 예방접종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지금 있으면 맞. 뭐 항생제 이런 거. 봐봐 지금 21세기에 사는 한의사들이 옛날 동의보감에 써있다고 그거를 100% 다 믿고 그대로 하겠냐고. 아, 그렇지. 지금의 기술도 그럼요. 그것도 뭔가 한의학적으로 뭔가 어떻게 응용하거나 할 수 있으면 또 하게 되고. 그럼. 아, 그러면 그게 막 사전적으로 해석해가지고 막 무당이네 아니네 할 필요는 없네. 그러니까 이거 밀어가지고 염화물, 수화물 뭐 씨발 거. 그게 한의학적으로 혹시 설명해 줄 수 있겠니?